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날 밤 설명회 끝나고 11시 넘어서 전화 주셨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당장 이번 주에 올라가겠다. 네네. 이렇게 하시고 올라오셔서 교재나 프로그램 많이 보셨고 또 지사도 해보셨잖아요. 많이 봤죠. 근데 이제 펜덕스를 보셨을 때 이걸 결정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 네. 일단 첫 번째 포지셔닝. 음. 하고 나면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나, 예,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1등 학원, 이제 교육 사업 면에서는 일단은 물론 이제 그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에서 정말 이 학원이라면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결정을 하게 됐죠. 그 포지셔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학원 운영하시면서 그 포지셔닝에 대한 게 좀 느껴지세요? 펜덕스 프로그램으로 바꾸신 이후에 어떠세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제 6년 동안 써왔던 학원 이름도 바꿨죠. 그 다음에 위치도 바꿨죠. 그 다음에 교재도 완전히 다 펜덕스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고 나서 가장 좋아했던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학원에 있었던 이제 아이들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은 이제 지역적인 정서라는 게 있긴 있는데 대치동에 있는 프로그램이 안동에 왔다?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이 펜덕스로 바꾸고 나서부터 일단은 각 예를 들면 뭐 단어나 듣기나 이런 이제 독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차별성 있고 그 다음에 더 아이들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차별성이라는 건 또 이제 교재 자체가 시중에서 이렇게 구매해서 쓰는 교재들하고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 만족도가 되게 높죠. 우리 안동은 교재 구매량이 가장 높은 학원 탑3 안에 들어요, 원장님.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렇다라는 건 학부모님들도 네. 교재를 사용하시는 데에 그 부담하는 네네. 비율 자체가 높을 거거든요. 네.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항은 없었나요? 일단 이제 기본 수강료도 조금 이제 높은 편이었고 교재비도 이제 기존에 나가는 교재가 한 달에 그래도 한 2-3만 원씩은 되거든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대치동 이 펜덕스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어떤 어머님 같은 경우는 15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한 달에. 네. 그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교재에다가 펜덕스 교재를 뭐 한 7권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한 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불만이 약간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교재를 쓰고 나서부터는 부모님들이 이 프로그램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 하나만큼은 제대로 배우겠다, 이런 확신이 있으셔서 그 다음부터는 교재비에 대한 얘기는 쑥 들어갔죠. 근데 펜덕스 교재를 진짜 많이 쓰는 아이들은 한 7권씩 쓰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전국 어디를 통틀어서 저희 본원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쓰거든요. 네. 보통은 LC 교재를 한 달에 한 권을 사용하게끔 저희는 네. 이제 학습량을 책정을 했는데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안동 같은 경우는 네. 한 달에 한 2-3권 이상을 네.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치동은 원래 잘하는 아이들이고 우리 지역은 그 지역이랑 달라요. 네. 이렇게 어려운 거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잘 못할 거예요 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학습 양이나 네. 난이도에 대한 부담감.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특별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학원이 최상위 이미지가 이미 있었더라면 그 펜덕스로의 어떤 이제 전환 고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최상위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에게 적어도 4권 이상의, 좀 많이 하는 아이들은 7권에다가 플러스 다른 교재들까지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초반에는 이제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맞춰주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그룹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 그룹 안에도 레벨 차이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펜덕스에서 나눠주신 것처럼 베이직 라인이 있고 어드밴스드 라인이 있는데 만약에 어드밴스드 라인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완전히 이제 그룹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이직 라인도 그룹이 어느 정도는 나눠져 있지만 그 그룹에서만 수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아이들, 그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코칭 수업으로 또 개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그룹에서 나가는 진도는 그룹대로 또 나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주 5회 수업에서 뭐 만약에 주 2회가 그룹이고 주 3회가 개별 코칭 수업이라면 개별 코칭 수업에서도 보카 테스트, 애쉬 테스트가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재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룹에 들어가서 하는 횟수보다는 또 매일 개별 코칭 수업으로도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펜덱스에서 말하는 3배 빠른 영어가 정말 가능하지 않겠나. 왜?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역량으로 또 그 공부량으로 진도를 나가긴 하지만 매일 하기 때문에 사실 공부량이 적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감당하나요? 그 공부량, 숙제량 이런 것들.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개별 아이의 역량에 맞춰서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정해진 양을 다 한다기보다는 그 아이의 역량에 맞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원장님하고 저는 통화를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의 그 Expression for Speaking이라는 교재. 네. ES 사실 교재. 네, ES 교재 세 문장 암기도 빠듯하게 하는 아이들이 네. 사실 전국엔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우리 옥동 아이들은 15문장이나 네. 암기를 하는데 네. 원장님들한테 팁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펜덕스에서 파닉스부터 사실 CR 교재까지 굉장히 폭넓은 레벨과 교재를 다 사용하고 계신데 네. 나만의 좀 사용 방법? 이건 이렇게 했을 때 학습 효과가 배가 되더라. 네. 라는 것들을 한 3과목 정도만 골라서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예전에 엄마표 영어라는 게 이제 대세였고, 그 다음 엄마표 영어는 뭐 아이가 하루에 몇 시간씩 한 3년, 4년을 인풋을 하면 나중에 이제 아웃풋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꾼 게 그러면 처음부터 인풋과 아웃풋을 우리는 같이 간다. 예를 들면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음독도 하고 뭐 묵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일단은 무조건 소리 내어서 읽기. 그리고 집에서 이제 숙제가 나가잖아요. 그럼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보고 녹음을 해서 선생님들 카톡으로 이제 보내기. 그래서 모든 책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소리내서 읽기를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끊어읽기랑 스피킹이 잘 돼요. 그러다 보면 문장 구조가 또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뭐 학원에서 한 3문장, 하루에 3문장 정도를 암기해서 발표한다고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10문장 이상씩, 많게는 15문장까지도 아이들이 충분히 커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녹음을 많이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숙제를 줘서 좀 보내게끔, 그게 꾸준히 쌓이기만 해도 나중에 리딩이나 리스닝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뭐 6학년 그 정도 되는데 뭐 수능 듣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기본적으로 다 들리고. 예. 그래서 우리 안동 아이들이 그 네이티브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오셨는데 네네. 그렇게 네이티브 선생님과 수업하는 게 어렵지 않고 아이들 굉장히 네. 잘하고 또 즐거워한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아웃풋 훈련을 많이 하긴 했지만 실제로 원어민 선생님하고 이제 또 수업을 해본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망설여졌었는데 딱 1회 선생님하고 얼굴을 익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수업이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녹음하고 그런 했던 부분들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영어로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좀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라이팅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모님들은 네이티브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이 이제 초빙이 돼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반응은 어땠었나요? 일단은 어떤 학부모님이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여기 펜덕스 옥동학원은 진짜 학생들한테 투자 많이 한다. 네, 그 얘기 딱 듣고 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더 고안해내서 모든 부분들을 아이들이 잘 되도록 투자를 해야겠다. 그럼 당연히 학원 성장은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전에 원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네. 물론 저희는 원장님들께 원장님이 부족한 부분, 원장님이 아쉬운 부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셔라 네네. 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그때 원장님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펜덕스는 선택하지 말고 다 써야 네. 그 효과를 진짜 빨리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나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 영어는 영어답게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한국이라는 도시다 보니까 영어를 영어답게 이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이 좋은 펜덕스 교재를 뭐 예를 들어서 LC나 뭐 이런 정도만 이제 선택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그 대치동 아이들이 누리는 그 모든 거를 우리는 절대로 누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전환하면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이제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왜? 이 교재를 대치동에서 했던 그 수업 노하우를 가지고 그대로 한다면 이 지방에 있는 아이들도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 못지않게 영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역시나 적중을 했습니다. 학원도 옮기셨고 그 오랫동안 원장님의 그 애착이 담겨있는 브랜드 명도 바꾸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휴원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뭐 네. 코로나와 여러 가지가 겹쳤지만 네. 근데 이제 항상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재 이 프로그램 때문에 휴원했던 학생은 이제 올해 들어서 없었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네. 사실 대치동 아이들도 교재비를 그렇게까지 많이 납부하지는 않거든요. 예, 예. 거의 그 바뀌기 전보다 한 15만 원 이상을 더 페이하면서도 네. 학부모님들이 학원의 교육에 동의하고 신뢰하게 된 계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미지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미지조차 버려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미지에 기대하기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오로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치동 펜덕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지방에 있는 아이들에게 대치동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어떤 저의 생각? 학부모들이 스테이했던 요인들? 네. 네, 그게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어떤 네. 부분이었는지. 네. 일단 이 어려운 시국에 아이들을 위해서 대치동 펜덕스 프로그램을 바꿨다는 거. 그리고 교재비는 올랐지만 어머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적으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시하는 영어 프로그램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 아이 영어만큼은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들이 어머님들 사이에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국이었지만 다들 유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학원을 코로나 때문에 또 휴원했을 때는 또 줌으로도 줌 수업으로 했지만 그때도 저희들 모든 수강료랑 모든 교재비를 다 받았거든요. 네, 그걸 지금까지도 이제 유지해 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어머님들이 또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 제가 설명회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그 지배형 학원 그리고 학습 주도권, 운영 주도권을 네. 학원이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원장님하고 항상 통화하거나 말씀 나누다 보면 학습 주도권, 운영 주도권을 완전하게 원장님이 가지셨고 네. 정말 원장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펼치시는데 거기에 학부모들까지도 동의나 팔로우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느껴왔거든요. 네. 설명하실 때 저한테 이제 꽂혔던 몇 단어 포지셔닝, 그 다음 지역 1등 학원, 그 다음 강하게 드라이브 해보세요. 여기에 제가 팍 꽂혔거든요. 사실은 강하게 드라이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혹시라도 학생이 나가면 어떡할까, 만약에 큰 마음 먹고, 왜냐하면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큰 마음 먹고 전환을 했는데 만약에 학원이 더 반응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이 되게 두려움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하게 드라이브 해보지를 않고는 그 결과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 그런 식이 아니라
확실하게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그 박서리 원장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 그걸로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을 때 저는 그 반응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주도권이 우리 학원에 있다는 걸 제가 명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이제 학부모님과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건 인식을 하지만 부모님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학원 그 이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원장님, 아이들이 사실 흥미를 느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학습도 학습이지만 네. 흥미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초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페너스 뮤제가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좀 딱딱해 보여요. 네, 아카데미. 좋게 말하면 아카데믹하고. 네. 네. 근데 아이들이 실제 하면서는 어떻게 느끼나요? 일단 이 교재 자체만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아이들은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일단 파닉스 교재만 딱 이제 타사 이제 교재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어렵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파닉스라는 교재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쉽게 한다는 접근보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라는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단어를 읽고 이해하고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쓰기 싫은 거를 또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만약에 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읽기 위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게임처럼 빨리 말하게 하는 거 아니면 초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약간 게임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지루하지 않게 빨리빨리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어민 동영상 강의는 우리 학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제 숙제 미션이 나갈 때 항상 철저한 예습이 아주 아름다운 수업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명언인데요, 완전히 철저한 예습이 아름다운 수업을 만든다. 네, 명언이네요. 네, 왜냐하면 대치동 펜덕스 수업은 예습을 해오지 않으면 이 수업 시간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엄마 여기서는 예습 안 해가면 사람 취급 못 받아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습을 해줄 것을 아이들한테 누누이 당부하지만 부모님께도 거의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의 그 수업의 효과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원어민 동영상 강의를 미리 보고 오는 게 우리 옥동 펜덕스 아이들은 무조건 숙제인 거네요. 네. 원어민 강의를 한 번 보고 온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두 번 보느냐? 두 번 보고 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몇 번을 봐야 돼요? 너가 거의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그래서 횟수를 주지 않습니다. 횟수를 주게 되면 아이들이 딱 그 정도만 듣거든요. 그래서 뭐 LC나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도 듣고 키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영영풀이를 들었을 때 거의 우리말로 들릴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라. 그 다음 1배속으로 듣지 말고 적어도 1.5배속으로 듣는 연습을 하고 만약에 1.5배속이 1배속처럼 들린다면 2배속으로 들어라. 평소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1.5배속으로 듣는 연습을 계속 아이들이 하다 보면 나중에 1배속처럼 들린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1배속을 들려주면 선생님 왜 이렇게 느려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휘만 준비가 되면 수능 듣기가 사실 쉬운 거예요. 이거는 되게 완전 꿀팁이네요. 다른 네. 원장님들한테도. 네, 근데 그 기능이 있어요. 1.5배속.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원장님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거는 예습형 숙제로 했을 때 네. 이렇게 아이들이 다 듣고 오면 학원은 뭘 하냐는 거예요. 네. 오히려 수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입니다. 잘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어떻게든 쉬워요. 그 아이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습을 해왔을 때는 확실하게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처음 수업을 들어갈 때 아이들이 처음 배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몇 번을 거듭 말해야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예습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해와야 된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수업은 그냥 복습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의 하고 있는 방법은 예습이 80%, 그러면 거의 80%가 거의 100%잖아요. 그럼 학원에서 뭐 하냐? 복습, 테스트.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예습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저도 이제 현장에서 교재를 채택하고 강사들과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장인 나도 쓰고 싶어야 하지만 강사도 편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옥동 선생님들은 펜덕스 교재를 사용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복합 테스트에서 일단 선생님들이 많이 편해하시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습을 거의 다 해온 상태에서 이제 원어민 발음을 직접 들려주거나 아니면 펜덕스에서 제공해주는 원어민 발음을 들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한 길게 잡아도 2, 3분이면 끝나게 돼요. 네. 그래서 복합 테스트 좋고, LC 같은 경우도 이제 학원에 오면 이제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주고 돌아갈 때 가져나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 채점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답만 적어놓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돌려보내서 집에서 다시 틀린 부분을 듣고 그 스펠링이나 이런 부분 틀린 부분은 3번에서 5번까지 다시 쓰게 합니다. 그 옥동 아이들은 네. 지금 대치동 아이들처럼 그냥 똑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원장님 하시는 모든 방식들이 네. 다 실제 저희 본원에서 하는 거예요. 왜 실력이 안 낼 수가 없네요. 네. 펜덕스가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교재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네. 아직도 기억하는데 원장님 교재만 연구만 지금 거의 100권 가까이 구매하셔서 원장님 연구용으로 네. 2달 넘게 원장님 네. 교재 공부만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에 만나서 11월, 12월 교재 연구하셔서 1월부터 맞습니다. 옥동 펜덕스가 본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네. 내가 먼저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한 사람의 입장에서 네. 이렇게 펜덕스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훨씬 더 빠르다. 네. 팁을 좀 주세요. 일단 아무리 쉬운 거라도 처음 만났을 때는 다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다들 쉽게 뭐든지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처음에 교재를 구매를 해서 일단은 모든 그 책에 대한 공부를 다 해야겠다. 일단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왜? 일단 적어도 선생님이나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아이들을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에 몇 권 정도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캐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펜덕스 홈페이지에 있는 그 박설희 원장님이나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올려줬던 교육 세미나,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냥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다 필사를 했습니다. 네, 이런 노력까지 해야 되냐 싶지만 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 하는 수준만큼 우리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그 내용을 듣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그래서 필사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프린트아웃해서 다니면서 또 보고, 그렇게 한 2달 정도 연습을 했던 것 같거든요. 두려운 변화, 그리고 지역에서 그래도 어쨌든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선택을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펜덕스는 이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다라는 걸 추천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때 제가 결정하게 되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살도 거의 한 10kg 가까이 빠졌었고, 그래서 수업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쉬어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박설희 원장님의 그 설명회를 들었죠. 포지셔닝, 그 다음에 지역 1등 학원, 1등 이미지, 그리고 강하게 드라이브 하는 거. 그 3개에 제가 꽂혀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대치동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 왜 있느냐? 깨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기존에 잘하는 걸 유지하는 거에도 항상 이 긴장감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잘 해왔던 거를 하루아침에 바꾼다? 엄청난 두려움이죠. 근데 그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너머에 확신이라는 게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두려움을 깨고 났더니 확신과 또한 안정,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대치동 펜덕스로 바꾸고 나서 한 달마다 평가서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평가서를 쓰는 날은 선생님들이나 저희는 모두 다 긴장 상태예요. 왜냐,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수업 태도, 그 다음에 숙제량,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2박 3일 정도 평가서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일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평가서를 매달 받아보면서 이 만족감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한 달 동안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그 다음에 또 어떤 날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의 만족도가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런데 반갑게 대치동에서 AI 펜덕스를 출시한다? 완전 반가웠죠. 그럼 제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사실 어떤 거냐? 이 AI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평가서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죠.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학원의 규모, 학원이 얼마나 또 성장하고 있냐, 이런 부분보다는 내 아이가 지금 이 학원에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다음 달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비교해 보시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치동 펜덕스 AI 덕분에 이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수고는 덜게 됐고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지금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